안녕하세요. 종합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수시 정시 주요 변경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대입정보 119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이게 이제 뭐 수시 모집 요강에서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대체적으로는 맞는데 이제 몇몇 대학에서 좀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전형이 쪼개지죠. 작년에는 이제 잠재 능력 우수자에서 이제 서류에 면접 보는 전형이었는데 그게 이제 서류에 면접, 서류 전형, 100% 서류 전형을 이 두 개로 쪼개가져요.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이제 강점이 없는 학생들은 요런 거 쓰면 되는데 여튼간에 쪼개졌다라는 거는 모집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거의 막 뭐 60명, 40명 요렇게 쪼개지는 거니까 모집 인원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간호학과,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종합 전형을 선발 안 했는데 이제는 신설이 되었다. 그리고 간호학과의 최저 기준이 원래는 3합6에서 3합7로 이제 완화가 되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이 이제 간호의에는 이제 미반영됐는데 이제 세 과목이 반영이 된다. 그래서 진로 선택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 준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강서대 간호학과는 작년에는 최저 기준이 2합 7이었는데 2합 8로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되면 입시 결과는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죠. 건대 논술 최저 기준이 2합 4에서 2합 5로 이제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한국사 반영 비율이 이제 폐지가 되고 한국사는 감점, 그러니까 감점 처리로 이제 바뀝니다. 그 반영 비율이 5%가 이렇게 막 국어로 이제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여기는 국어가 원래는 이 30%였는데 40% 늘어나고, 25%에서 30% 늘어나고, 20에서 25로 늘어나고, 20에서 25로 늘어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5로 늘어나고 35에서 40으로 늘어나고 30에서 35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한국사랑 영어의 반영 비율이 줄어들면서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늘어난 게 건국대의 정시다 보시면 되고,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장 추천이 작년에는 최저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는 최저 기준을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희대는 논술에서 학생부가 원래 30이 들어갔는데 이제 학생부가 안 들어가게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 최저 기준이 원래는 이제 여기 이제 인문 계열이 따로따로 이제 여튼간에 이제 확통의 사탐을 꼭 고정해서 이제 응시를 해야지 지원을 할 수가 있게끔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한국사가 여기는 원래 문과는 국수 영사의 전 과목인데 한국사가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달라진 게 딱히 없고 여기도 이제 그 확통으로 뭔가 고정한다라는 것만 좀 바뀐 거고요. 고려대 요런 데는 일단은 살짝 패스를 할까요? 일단 최저만 볼까요? 최저를 보면은 3합 6에서 3합 7로 최저가 완화가 되었다. 그리고 학업 우수자는 7에서 8로 완화가 되었다. 여튼간에 이제 완화가 되는 거네요. 일단 완화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여기 보면 이제 과학이 이제 평균인데 하나로 된 건가? 여튼간에 이렇게 요거는 이제 고대는 저희가 보는 대학이 아니라서 일단 패스할 테고,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서류의 면접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서류형 면접으로 이제 바뀐다.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정보융합학과랑 이제 건축학과가 원래는 이제 가산점을 줬는데 가산점이 폐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정보융합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에 과탐에 이 두 개가 다 없어지니까 입시 결과가 하락하겠죠. 건축학과도 수학에 대한 가산점을 이제 덜 받으니까 이제 입시 결과가 하락을 하겠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래가 진로 선택을 미반영했다가 이제 진로 선택이 들어간다. 진로 선택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입시 결과가 상승할 요인이 이제 생긴다라는 겁니다.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뭐야? 여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일단 들어가고요. 그리고 글로벌 융합대학이랑 과학기술대학을 보면은 작년에는 이렇게 이제 일단 탐구를 고정하면서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잘한 걸 30, 30, 15를 줬어요. 저희 이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탐구를 고정하면서 이제 30, 30, 15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탐구의 고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내가 탐구를 제일 못했어도 탐구를 25%를 일단은 고정을 하고 나머지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잘한 걸 35, 35, 20, 10. 그래서
내가 제일 못한 거를 10%를 반영할 수 있게끔 이제 전형이 좋아진 거여서 작년보다는 입시 결과가 이제 올라갈 요인들이 있는 거죠. 동국대 최저 기준이 일단 완화가 되었다. 여기 이제 인문결이 4에서 5로 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경찰행정은 2합 4는 동일한데 작년엔 탐구로 최저를 못 맞췄는데 탐구로 최저를 맞출 수가 있다. 이제 동국대 최저 기준은 전체적으로 완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반영 비율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국사의 반영 비율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요렇게 그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5%가 증가했고 이제 과탐에 대한 그 반영 비율이 이제 증가를 했다. 여튼 한국사가 반영 비율에서 빠진다라는 거는 입시 결과가 이제 내려갈 요인은 있는 거죠. 왜냐면 한국사는 절대 평가기도 하고 등급에 대한 환산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동덕여대는 이번 논술 우수자 전형이 신설이 돼요. 일단 여기가 신설이 되었고, 그리고를 보면은 이제 면접 비중이 조금 늘어났죠. 원래도 면접이 조금 많이 반영했었던 대학인데 면접 비중이 50에서 60으로 일단은 늘어났다인 거고, 동덕 창의 리더 여기 종합 전형인데 원래 이제 약학과를 이제 미선발했는데 이제 약학과를 이제 선발한다라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 우수자의 최저 기준이 원래는 이제 국수형 탐 중에 두 개 합이 7. 근데 이게 탐구가 평균이었거든요. 근데 탐구 평균이었고 영어를 포함하면 2합 6이어서 이제 0탐으로 최저를 맞추려면 0탐탐에 2합 6을 맞췄어야 되는데 이제는 탐구 반영수가 줄어들었고 영어로 해도 이제 뭐 6등급이다라는 그런 조건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최저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었다. 그래서 동덕여대는 이번에 입시 결과가 꽤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교과별 4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 2과목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제 교과별 4과목이 아니라 교과의 전 과목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영 과목 수가 훨씬 늘어났죠.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2과목이었는데 이제 전 과목을 하니까 진로 선택 과목도 늘어났죠. 진로 선택 과목은 A는 1등급, B는 2등급, 뭐 C는 4등급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 2등급일 거예요. 진로 선택을 A 아니면 B를 받을 테니까. 그러면은 A, B, 그러니까 1, 2등급짜리의 과목도 많이 늘어났고 뭐 반영 과목도 늘어났다. 이제 명기되고 3, 6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 논술 우수자, 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이제 신설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교과 우수자가 이제 학교장 추천은 바뀐 것 같아요. 얘가 없어지고 얘가 이제 만들어진 거를 보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렇게 신설이 되었고 최저 기준을 보면은 약학과가 원래는 3합 5였는데 이제 원래는 국수형탐에 3합 5라는 게 확통이랑 뭐 사탐으로도 3합 5를 했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미적이랑 기하 과탐으로 일단 고정되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가 학교장 추천이 이제 여기를 보면은 최저 기준이 2합 7이에요. 원래는 얘네가 2합 6이었거든요. 2합 6이었는데 교과 성적 우수자예요. 2합 6이었는데 여튼간에 이제 2합 7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전형이 같은 거는 이제 교과 우수자가 학교장 추천으로 이제 그 교과 우수자가 없어지고 학교장 추천이 신설이 됐는데 그 신설된 최저가 2합 7이다. 원래는 2합 6이었고 여기서 여튼 간호물치랑 얘네랑 최저 기준을 일단은 이제 달리하는 거고 3, 6대도 논술 우수자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다.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서류에 면접을 봤었는데 서류 100으로만 선발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면접은 우리는 불편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면접이 없어졌다라는 거는 서류가 조금 더 괜찮거나 아니면 뭐 내신 조금 더 괜찮은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합 6에서 3개 각각 3등급 뭐 이렇게 하면은 최저가 이제 완화됐네요. 완화가 되었고 논술은 6에서 7로 되니까 완화가 되었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서경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우수자가 이제 교과 우수자로 바뀌었고 일반 교과가 이제 논술 전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 학생 전형이 신설이 됐네요. 그러니까 교과 우수자도 교과 전형이고 일반 학생 전형도 교과 전형일 거예요.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는 이제 논술 비중이 이제 40에서 70이 되고 교과 비중이 뭐 줄어들었다 이런 거고 교과 우수자가 작년에는 2합 6이라는 최저 기준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내신 4등급도 뭐 서경대에 상향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내신 4등급도 상향해서 합격을 하기도 했는데 또 최저 기준을 없애죠. 그럼 이제 올라가겠죠.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설되는 교과 전형이 이제 2합 8,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 이제 부담스럽진 않고 일반 학생 전형은 이제 12과목 반영하는 전형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뭐 국수형사과가 뭐 다 들어간 게 교과 우수자라고 하면은 일반 학생 전형은 여튼간에 12과목만 들어가는 게 이제 서경대다.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 기하, 그러니까 수학과 그 탐구에 대한 이 지정 과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축학과는 원래는 내신도 국수형 과만 반영인데 사회교과가 들어갔다. 건축학과가 뭔가 좀 바뀌었네요. 건축학과가 좀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반영 비율이 조금 바뀐 거가 있고, 문예창작은 이제 원래는 국어가 40에 영어가 30에 수학 탐구가 30이었는데 수학이랑 탐구 중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문예창작이니까 국, 영, 탐에 433을 했겠죠. 근데 여기가 영어가 줄어들고 탐구 비중이 조금 늘어났다인 거고, 그리고 서울교대는 사양인재 추천 전형이 이제 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저 기준이 원래는 2합, 그러니까 요게 4합 9였는데 이건 동일한데 원래는 이제 미적이랑 과탐에 대해서 수학과 과탐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점을 줬죠. 그러니까 이거 미적하면은 이제 2합, 그러니까 4합 10이 되고 과탐까지 하면 11 됐는데 이제 그런 거에 기준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최저는 좀 이과한테는 좀 불리해진 거겠네요. 뭐 서울대 뭐 이런 건 우리가 볼 대학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학에 대한 조건이 사려졌네요. 원래는 미적이랑 기하를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없어졌다. 그리고 수능 반영 비율도 조금 달라지는 게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국어 수학 비중이 이런 거는 이제 동일했었는데 국어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났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영어 비중이 요 친구들에서는 조금 줄어들고 여기가 좀 늘어났네요. 여기는 이제 그 국어 비중은 동일, 수학 비중 좀 줄어들고 영어 비중이 좀 늘어났고 탐구 비중 좀 줄어든 게 이런 종류의 학과가 있네요. 서울여대는 여튼간 진로 선택이 이제 미반영됐다가 이제 세 과목이 이제 가산점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좀 입시 결과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성균관대는 이제 과학인재 전형이라는 게 신설이 되었다. 이게 서류 면접 전형이다. 그리고 학교정 추천은 3합 6에서 이제 3합 7로 뭔가 최저가 좀 완화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최저 기준이 좀 이제 완화되는 듯한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성신여대는 여기 지역균형이란 논술우수자에서 이제 문과가 원래는 6이었는데 이제 7로 이제 뭔가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되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최저가 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대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뭐가 있냐?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는 작년에 신설이었는데, 국방 시스템 전공이 일단 최저가 이제 폐지가 되나 봅니다. 일단은 그렇다. 특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뭐 숙명 디지털 융합 인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이제 뭐 서류 100으로 이제 선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이 세 과목을 동일하는데 여기 원래는 B를 2등급 줬는데 3등급으로 이제 조금 내렸고 C를 4등급이었는데 5등급으로 좀 내렸다. 송실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교과가 이제 뭐 문과, 이과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가 뭐 성서대는 원래 교과별 3과목에서 12과목 반영했다가 이제 8과목으로 이제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 과목 수가. 그러면 입시 결과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외대의 면접 전형에서는 면접 비중이 조금 늘어났어요.
면접 비중이 조금 늘어났고,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로 선택 과목도 이제 들어간다.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1, 2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교과 우수자 이제 지역 균형으로 뭔가 이제 명칭이 바뀌네요. 명칭이 바뀌고 교과 우수는 이제 2합 7에서 2합 7 똑같은데 요거는 이제 제2외국어와 한문이 탐구로 대체를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원래 제2외국어가 이제 딱히 쓸모가 없었거든요. 거의 쓸모가 없었는데 제2외국어가 이제 어쩌다 보면 내가 막 찍어서 막 아랍어나 뭐라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뭔가 잘 나올 뭐 건덕지가 있으면 한번 그런 것도 해도 괜찮겠네요. 왜냐면 제2외국 한문을 대체해주는 대학이 생겼으니까. 홍익대는 이제 여기 이제 문과가 작년엔 7이었는데 올해는 8로 이제 완화가 된다. 그러니까 최저가 좀 완화가 되는 게 있네요. 경인교대는 여기 원래 서류 100으로 했었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이제 교과의 면접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종합 전형이었고 이제 교과 전형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맞나? 얘는 그러면 교과였는데 얘는 종합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제가 모집력을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는 이제 서류 100에 최저가 없었다가 교과에 최저가 이제 생기는 게 일단은 경인교대네요. 그죠? 그리고 인천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바뀐 거야? 국수영, 과사, 교과 중에 1, 2, 3학년 각 8과목, 24과목. 얘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게 달라진 게 있나? 인하대는 여기 인하 참인제, 여기가 원래 뭐 종합 전형이 2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폐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최저 기준이 이제 문과가 이제 5에서 6으로 이제 최저가 이제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이제 아태물류가 문과, 이과, 글로벌 금융도 문과, 이과, 공간정보도 문과, 이과, 간호도 문과, 이과를 선발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일단 경기 지역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대학만 잠깐 볼게요. 가천대의 이제 지역 균형 1단계에서 원래 6배수를 했는데 7배수가 됐다. 그리고 논술 비중이 조금 더 늘었다. 가톨릭대는 아까 전에 살짝 봤었던 거고, 그리고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요쪽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일단 최저 기준이 일단 그 폐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모든 전형에서 진로 선택이 미반영되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 일단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세 과목이라 나와 있지만 이게 전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대는 진로 선택 과목이 전 과목이 다 들어가요. 뭐 그 체육, 예술 이런 걸 제외한 진로 선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대폭 상승의 입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경희대는 뭐야? 아까도 봤죠. 뭐 논술이 이제 10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건축학과에서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제 확통을 일단 응시를 해야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바뀐 거죠. 단대가 원래 이제 DKU 인재 전형에서 이제 이게 서류 100짜리였거든요. 원래 서류형이었는데 이제 면접이 생겼다라는 거죠. 원래는 서류 100으로만 선발했는데 서류형 면접이 이제 면접을 보겠다라는 전형이 생겼다라는 거죠. 진로 선택 과목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가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다산인재 전형이 폐지가 돼요. 원래 다산인재랑 에이스 전형이 있는데 다산인재 전형이 일단 이번에 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인재가 첨단 융합인재 전형으로 바뀐 거고 진로 선택이 들어가는 거고, 학과가 신소재공학과 뭐 첨단 신소재공학과 이렇게 뭔가 바뀌는 거고, AI 모빌리티 지능형 반도체가 신설이 되었다. 인 것 같습니다. 대략 이 정도까지. 공학대 같은 경우에 이제 특정 교과 우수자가 이제 폐지가 되죠. 원래 이제 세개 교과에 5과목씩 반영했었던 이거가 이제 폐지가 되고, 실천 이제 전형이 폐지가 되고, 그럼 지역 균형이 이제 신설이 되고, 창의 인재 면접 전형이 창의 인재로 되는 거고, 뭐 일반 학생 전형이 일반 학생 1,
수능 우수자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정시구나. 이게 정시 일반 학생이 이제 이렇게 원투로 바뀌는 거로 바뀐 거고. 그리고 교과별 5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었네요. 원래는 이제 20과목 반영하는 게 16과목을 반영하니까 일단은 줄어든 거고, 일반 학생 2 전형이 원래는 이제 수학 포함해서 2과목 반영이었는데, 이제 3과목 반영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옛날보다, 그러니까 이 일반 학생 2,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수능 우수자 전형의 입시 결과는 이제 내려올 가능성도 꽤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공대에서는 요 학과들이 이제 수리논술이랑 언어논술이 같이 있는데 수리논술을 바뀌고 최저 교준이 5에서 6으로 바뀌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있는 것 같고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이제 최저 기준이 완화되네요. 6에서 7로. 이제 최저는 거의 이제 6, 7이면 거의 맞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에리카의 이제 그 이과에서 그 이과 이수 과목이 있었거든요. 뭐 어떤 뭐 이렇게 투 과목을 이수해라, 뭐 기하를 이수해라, 그래야지 이과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게 없어졌고, 건축학부가 이제 건축학이랑 건축공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학과가 좀 변경되거나 이제 분리가 되는 부분이 이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서울, 인천, 경기를 보면은 전형이 나빠진 대학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최저가 거의 다 완화됐거나 진로 선택이 작년보다 이제 포함이 되거나 뭐 학생부를 덜 반영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이 바뀌어요. 그래서 전형이 이제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점수가 막 내려갈 거야라는 대학들이 이제 크게 보이진 않죠. 그러면은 이제 입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동일한 부분이 있는 대학도 있을 테고 더 좋아진 대학도 있을 테고 덜 좋아진 대학은 간혹 있을 텐데 옛날에는 그 덜 좋아진 대학을 이제 상향 지원 전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전형이 막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대학들은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상향을 했었던 대학들은 작년이랑 올해랑 전형이 달라지지 않은. 왜냐면은 내 주변에는 전형이 다 좋아지는 대학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이 가만히 있는 대학 중에서 입시 결과가 그 대학의 수준보다 조금 높은 대학 위주로 뭔가 고르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올해 전형이 좋아진 대학들이 어디가 있냐, 그리고 그 대학들을 지원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겠다 정도까지만 지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입시 결과가 나오면 이 대학이 조금 높네요, 낮네요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수시 정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